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자로서의 이 정부의 역할을 봤는데, 그 밑에 보면은 더 알아보기 해서 하나 자료가 나오죠. OECD 주요국의 지니 계수라고 나옵니다. 지니 계수 뭐냐? 자, 지니 계수란 의미,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개수잖아, 개수. 그죠? 그래서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0에서 1의 값을 가져요. 근데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낮다는 거예요. 1은 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아주 완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균형, 아주 불공평한 사회라는 거고, 0이면 아예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가 잘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지니 계수입니다. 특징, 지니 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전에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상대적 박탈감, 계층 간 갈등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니 계수가 높다는 건 1에 가깝다는 거니까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국가는 각종 사회 문제 발생 빈도가 크겠네. 갈등, 그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낮을 거예요. 그 다음, 지니 계수가 낮은 국가는 반대로 0에 가까운 거니까 아주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되고 있는 나라겠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아주 낮을 테고, 반대로 국민의 삶의 질은 높고 사회적 문제 발생 빈도도 낮다라는 걸 지니 계수가 소득 재분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77페이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를 봅시다. 자, 적어왔어요. 자, 정부는 경제 안정도 추구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추구한다. 자, 봅시다.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건 뭐냐? 경제가 너무 나쁘거나 혹은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가 이걸 적절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거는 소비가 아주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소비가 많으면 왠지 좋을 것 같죠? 소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물가가 올라요. 왜? 사람들은 많이 사려고 하고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확 뛰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과열됐을 땐 국가가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재정 지출을 감소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건 국가가 정책에 필요한 돈을 쓸 때 좀 덜 쓴다는 거야. 재정.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쓰는 돈을 줄인다는 거고,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거야. 조세 수입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야.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미안해요. 카메라가 떨어졌다. 깜짝이야.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두 가지 공통점은 통화량을 줄인다는 거야. 통화량이 뭐예요? 화폐의 유통량을 말하는 거죠. 통화량. 통화량을 줄인다는 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경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좀 줄여야 돼. 그래야 물건의 가격이 물가도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감소하는 건 시중에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부까지도 같이 돈을 많이 쓰면은 좀 시중에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거고. 조세 수입. 세금을 많이 거두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통화량이 역시나 줄어들죠. 이것도 통화량 줄이고 통화량 줄이는 제도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 한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시. 경기가 침체했다는 건 뭐냐면 소비가 아주 줄었다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 기업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실업이 증가하죠. 실업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되지. 재정 지출을 증가한다든지 조세 수입을 줄인다든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야? 위에와 반대죠.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죠. 통화량을 늘린다는 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늘린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쓸 테고, 돈을 쓰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 아빠 일자리도 다시 생기겠죠. 이거와 반대죠. 경기 침체 시, 경기 과열 시 두 가지의 일이 있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구나. 자, 밑에 그럼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기 있구나.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나아지는 거니까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의 기술 개발, 민간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고,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아? 고스란히 우리가 받죠. 그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계속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환경 친화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노력이 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77페이지까지 읽어봤고요. 이 내용, 활동에 적혀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